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로 출범한 광주연구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 군민과 한평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하긴 했지만 해안가 지역 주민들은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화순의 이른바 만원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여기저기서 만원 아파트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을 통합해 출범한 광주관광공사 초대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후보자의 실무 경험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열흘도 넘게 거문도 뱃길이 끊겼다가 재개되는 소동이 있었는데 섬 주민들은 여객선도 대중교통 아니겠냐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죠. 무안과 한평 지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평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약간 높았고 무안은 큰 차이로 반대가 높았는데 정작 무안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한 광주연구원이 처음으로 수행한 과제는 광주 군공항 관련 여론조사였습니다. 광주연구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민과 한평군민 각각 500명씩을 상대로 찬반을 물은 결과 두 지역 모두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한평의 경우 반대가 45.1%, 찬성이 42.5%로 오차범위 아니었고 무안의 경우 반대가 56%, 찬성 37%로 반대 여론이 19%포인트가량 더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무안과 한평 모두에서 지역마다 찬성과 반대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안의 경우 광주 군공항이 옮겨간다면 이전지가 될 가능성이 큰 무안국제공항 인근 4개 지역민들의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한평 역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해안가 5개 읍면의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로 지역 발전을 많이 꼽았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음 피해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공항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소인 것으로. 한편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전라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동시 무안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전라남도의 여론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양 시도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도 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안개로 인해서 무안의 가시거리는 150m까지 좁혀진 상황이고요. 나주에서도 240m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이 안개 상황은 오전 중에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30도를 내내 웃돌았던 어제보단 덜 덥겠습니다만 오늘도 한낮 기온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8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0년 분쟁 끝에 진도 측 어민들의 권한으로 돌아간 마로 해역을 두고 갈등이 여전합니다. 전남도의 중재안에 반발해오던 진도 측 어민들이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해남군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이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어란 어민들이 도민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였습니다. 마로 해역은 생계터전이라고 주장하는 해남 측 어민들은 어린 자녀들을 앞세웠고 지난 80년대 합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도군에서 최초 합의하기 했으니까 저희도 우리가 읽어왔던 바다 도로 찾자. 면허 나오기 전에 최초 합의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바다 찾자. 도민과의 대화장에 들어서는 김영록 지사에게 해남 측 어민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진도군 어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마로 해역. 해남 측 어민들은 진도군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면허지 반납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양식철을 앞두고 수차례 중재가 이루어졌고 전남도는 올해 면허지의 10%인 137헥타르를 반환하고 나머지 면적은 2030년 협상 후 결정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도군은 50% 선환수와 2030년 이후 나머지 면적 반환, 권한쟁의 포기에 대한 해남 군수의 각서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불법업 단속 강화 등 당근과 채찍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진도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30년 마로해역 이용권을 두고 발생한 해남 측 어민들의 집단 행동에 진도군 어민들도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그쪽 중재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40년 분쟁 끝에 마무리된 마로해역 갈등. 법대로를 주장하는 진도군 어민들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는 해남 측 어민들의 주장이 다시 평행선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10여일 넘게 거문도 뱃길이 끊겼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예전부터 여객선 고장 등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불편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도서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에 편입된 여객선. 섬 주민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육상교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여수 섬 주민들은 대체선마저 없는 상황에서 12일 동안 육지와 단절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저희 섬 사람들 발목을 묶어본 거냐 다름없죠. 운항 중단 이유는 여객선사의 재정 악화 때문. 과거 충남 보령과 인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도서민 수백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선사를 모집해도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신규 면허 공모를 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고 아무리 잘 보전을 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선사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완전 공영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항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일찌감치 일부 항로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처음으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4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30여억 원. 여수시는 신안군보다 재정 여건이 나은 만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기금 조성을 좀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좀 공영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26 세계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박혜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선거가 끝난 직후 곡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 사무원 등 60여 명에게 550여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1월 오전 연인과 말다툼을 한 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50명을 대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양 지역 생산 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와 플랜트 노동조합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말고도 관행으로 이어졌던 휴식 시간을 두고 양측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가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협의회는 직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갈등의 골만 커진 상황입니다.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말고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플랜트 노동자의 휴식 시간입니다. 지난 2004년 결성 후 첫 기자간담회까지 연 협의회는 가장 먼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 시간을 오전 오후 1시간씩 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식을 보장했지만 여기에 총 2시간을 더 쉬어 작업시간과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휴식 시간을 임금과 결부시키지 말라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상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는 오전 오후 1시간이 아니라 30분씩 휴식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장에서 10년간 정착된 노동 조건을 되돌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어져 왔던 그런 관행적으로 10년 동안 넘게 자리 잡아왔던 그 휴게 시간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아야죠. 성실하게 임금을 올해 어떻게 인상을 해야 되냐, 이것만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협의회와 노조 모두 서로 주장을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광양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까지 사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은 추석 연휴를 지나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역 소멸지수 1위인 신안군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청년층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10,000원에 공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아패도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으로 냉장고를 옮기느라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 장본인은 20대 청년, 방 3개에 화장실 2개를 갖춘 82제곱미터가량의 주거시설로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는 7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갑작스레 이 방 3개에다가 공간도 넓고 보증금도 상당히 싸고 이런 기회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사실 조금 막막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했던 것은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가 신안군이기 때문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5월 공매로 나온 27세대 규모의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기존 입주자를 제외하고 19세대를 신안군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임대료도 30대 이하는 한 달에 7만 원, 40대 이하는 10만 원을 책정했고 특히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에게는 10,000원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임대료 덕분에 입주자는 광주와 목포, 인천, 대전 등에서 몰렸고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19세대 모두 선발됐습니다. 선발 연령도 20대와 30대가 14세대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원 세대도 3가정이 뽑혔습니다. 예, 도시에서 기촌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 안정입니다. 이번 신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기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자치단체들의 파격적인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화순군이 그제 한이웃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만원 아파트 2차 입주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원자 4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년 31호, 신혼부부 21호가 선정됐습니다. 2차 입주는 다음 달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소 트램 준비를 위해 출국한 울산시 해외 사절단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트램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거되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교통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바르샤바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램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190만 인구가 사는 이곳에 깔린 노선만 해도 25개, 총 연장 150km에 달합니다. 버스와 트램, 철도에 이어 지하철도 2개 노선이나 있지만 트램 노선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And it's really comfortable because you have a lot of trams, buses, and different types of transport to move to different locations in Warsaw. 하루 761대의 트램이 do심을 오가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바르샤바. Tramwaje łącznie z autobusami i metrem są podstawowymi środkami komunikacji w Warszawie. Obecnie około 25% podróżnych korzysta z komunikacji tramwajowej. 특히 바르샤바는 지난 2019년 우리 기업이 트램 123대, 3,300억 원대 규모 신규 납품 계약을 따낸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시는 해당 기업의 트램이 울산 수소 트램 노선에도 실제로 투입되는 만큼 폴란드 트램 운영사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수소 트램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트램 시장에 저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폴란드에서 트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과 신규 노선 개발 노하우를 도시철도 1호선에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동서양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함께 다양한 지역 문화축제 소식도 살펴보시죠. 전주문화방송 전재훈 기자입니다. 무대 위를 가득 메운 서양 악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 곡조를 연주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관현악과 울림 깊은 가야금 소리가 서로 교차하며 낯선 듯하면서도 묘한 몰입감을 이끌어냅니다. 판소리, 민요 등의 한국 음악에 서양 음악을 접목해 소리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이번 공연의 목표입니다. 국악, 서양 음악 이렇게 별개된 게 아니라 합쳐졌을 때 또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구나.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는 11개국에서 온 공연자들과 함께 열흘 동안 108회에 달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베리어 프리 공연도 선보이며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장애와 비장애를 넘는 그러한 새로운 공연 형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깊어가는 가을을 앞두고 소리축제뿐 아니라 각종 지역문화축제도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장수 의암공원 일대에서는 한우고기와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백제시대로 되돌아가보는 서동축제가 펼쳐집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제2회 전주 재즈 페스티벌이 열려 전주 세계소리축제 못지않은 동서양 음악의 어울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을 통합해 출범한 광주관광공사 초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실무 경험과 인적 역량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 특위에서는 호텔 경영학과 교수 출신 김진강 후보의 마이스 산업과 무역 투자 분야 경험 부족 등이 광주시 최대 지방 공기업을 이끌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추가 인사 검증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적합 또는 부적합 의견을 담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안개로 인해서 영암의 가시거리는 300m 안팎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안개 상황은 오늘 오전 중에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30도를 웃돌았던 어제보단 덜 덥겠지만 오늘 한낮 기온 역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8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장흥과 완도에서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0도, 여수의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